저는 지금 미국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5분만 보고도 90% 이상의 확률로 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인데요.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감정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또 학업과 직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가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 우리나라에서 감정 코칭으로 엄청 유명한 박사님이죠. 그분이 수많은 연구를 하셨던 심리학과 건물에도 다녀왔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도 교수님이 가트맨 박사님의 한국 첫 번째 제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이, 또 연구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양육을 하다 보면 워낙 공감해줘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누적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진행했던 존 가트맨 교수는 관계에 대한 연구로 수많은 부부들 그리고 부모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봐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5분만 보고도 90% 이상의 확률로 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인데요. 즉,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느냐,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단순한 감정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이후 어떻게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또 학업과 직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가까지 장기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성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공감을 해준다는 것이 아이의 현재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감정 코칭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5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감정을 아이가 표현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히 아이가 보여지는 감정을 구분해서 지금 슬퍼하는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분노같이 강한 감정에 대해서는 잘 느낄 수 있지만 아이가 미묘하게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성급하게 공감을 배운 대로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아이가 저렇게 코를 찡긋거리는 건 어떤 감정일까? 아이가 왜 눈을 아래로 보고 있을까? 이렇게 아이가 보이는 행동, 표정, 이러한 신체적인 사인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인지를 충분히 관찰하는 과정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감정을 보여줄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빨리 어떻게 없애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감정 코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부모가 스스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줄 때 지금은 이 감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슬픔을 보인다. 그러면 난 정말 아이가 슬프거나 불안한 것이 싫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이 다음 과정인 감정 코칭을 좀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보여주는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내가 아이로부터 포착해낸 그 감정을 잘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 연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인위적일 수 있지만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해보세요. 아, 슬프구나. 네가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 라고 내가 포착한 감정에 대해서 잘 읽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슬플 수 있어. 화가 날 수 있어 라고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감정을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주저앉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만 수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가 보여주는 감정을 잘 포착하고 아이에게 감정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수용을 했다면 이제 아이한테 이 감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 먼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단어로서 알게 해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잘 관찰이 되지 않고 포착이 되지 않으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로부터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내가 어떠한 감정을 포착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에게 네가 지금 화가 난 거니? 슬픈 거야? 하지 못해서 아쉬운 거야? 불안한 거니? 이렇게 감정의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단기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아이가 장기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계속 느꼈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이가 스스로 인식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감정 조절 전략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제 감정 다 해줬으니까 행동에 대해서 가르칠 때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했고 읽어줬고 단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감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계인데요. 너의 슬픔, 너의 분노, 너의 불안을 엄마 아빠가 이해했고 수용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행동 대신 다르게 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까지 알려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5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사실 몇 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고 읽고 그리고 공감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것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인 나 자신에게 적용해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멋진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감정 코칭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감정 코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해서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지에 대한 태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감정 코칭을 연습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삶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